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경제 이야기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귀 쫑긋하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최근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은 항상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생활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시장은 위축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돼요. 돈이 빠져나가고 국내 경제는 더 위축되죠. 환율이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맺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돈이 누구 돈이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연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환율을 방어하려다가 손실이 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참 걱정스럽지 않나요? 여기에 더 걱정되는 건 우리 경제의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GDP의 205%를 넘어섰고요. 기업 부채도 엄청납니다. 기업들 중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계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몰려있는 상태인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빚으로 유지되는 경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희망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라서 이젠 악순환만 남았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거래는 줄어들고 그러면 세수도 줄어들겠죠. 결국 정부의 재정도 어려워지고요. 마치 물 빠진 배를 퍼내야 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예요. 예를 들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정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싸우면 아이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절대 잃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겠죠. 구조 개혁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서로 응원하며 힘이 돼줍시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돈과 삶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